박스들 안녕. 저번에 제가 후르츠 바스켓을 했잖아요. 후르츠 바스켓, 답답한 주인공 때문에 저혈압의 고혈압까지 올라갈 만한 애니메이션입니다. 근데 저번에 설명했던 내용은 저혈압 치료제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빡세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초등학생끼리 사귄다고 하니 찐텐으로 빡쳐서 전치 이주시켜버린 인형이나 서로 좋아한다고 하니 2층에서 밀어버린 인형이 서로 결혼하겠다고 하니 눈깔 파버리고는 눈 다친 건 너 때문이라고 가스라이팅 오지게 한 인형이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놈의 악행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후루바에 나온 인물들의 서사에 대해 씹으려보겠습니다. 인트로 뭐하지? 후르츠 바스켓, 저번에 말한 수정이의 으라차차 트라우마 슈퍼 오지랖 대똥꼬쇼로 트라우마를 해소해 수많은 이들이 수정이를 아끼고 좋아해주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귀엽고 설레는 장면들이 보는 이들 힐링받는 힐링만 하지만 그녀에게 오는 풍파는 고등학생이 감당하기에는 어마무시하게 빡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늘 하루가 힘겹고 어려워도 어제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어도 마음속에 믿음을 간직한 채 나아가는 모습 덕에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변해가는 수정이와 그 주위 사람들의 모습으로 힐링만 하라는 타이틀이 어울리는 만화입니다. Let's take to 아니 어쨌든 오늘은 그런 걸어다니는 힐링머신 수정이가 금쪽이들을 갱생하면서 보여준 개빡센 풍파와 인물들의 트라우마에 대해 씹으려볼게요. 먼저 원숭이, 얜 뭐가 없어요. 아니 대부분 12지 애들 꾸러기 수비대 저주 때문에 엄마가 극혐하거나 너무 과보호를 하는 느낌인데요. 그 예시가 호랑이 엄마와 흑마 누나 노란 토끼 엄마입니다. 근데 원숭이네 엄마는 약간 그랜절 자격증이 있는 것 같은 느낌 빼면 정신적으로 괜찮고 그런 부모 밑에서 12지 순서도 중간이고 정상적인 멤버라 졸렬립 저리 가라 하는 송씨 집안 사람들도 딱히 터치했다는 언급도 없는데 얘는 뭐가 불만인지 여장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원숭이는 폭풍처럼 거칠고 때론 화산처럼 뜨거운 10상남자를 떠올리지만 그런 걸로 따지면 얘는 제일 예쁜 베지터예요. 거기에 여장을 하는 이유도 자신감이 없는데 여장을 하면 자신감이 생긴다나 뭐라나 병. 어쨌든 괜히 친한 척하기 싫은 이놈은 작가도 친한 척하기 싫은지 분량이 없어서 간간히 나오지만 나올 때마다 엉뚱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첫 등장부터 과일 뭐 좋아하는지 몰라서 과일 도감을 주고 듣기 싫은 말 골라 하고 송인영이 가면을 벗고 정체를 까는 장면에서는 어머나 당주님 저랑 취향이 같으셨네요 이지라라는 감초같은 캐릭터입니다. 그런 감초같은 캐릭터부터 짠한 여러 트라우마 환자를 상담해주며 경험치를 먹은 세계 최고의 심리상담가 수정이, 그리고 수정이가 맞닥뜨리는 끝판왕은 당주인 송인영이죠. 송인영은 구장만 보셨던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알고 보면 여자라는 반전이 있던 캐릭터입니다. 투니버스 더빙판이었던 구작은 더빙 기준 남자 성우의 마지막 화장면이 머리끄댕이 잡히며 환자분 그 얘기해주세요 마음속의 울분을 다 표출하세요 하는 수정이의 심리치료씬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영락없는 남자였죠. 그래서 구작에서는 원래의 설정인 당주라는 것만 갖고 닭의 홀령의 시인 캐릭터로 등장해 모든 꾸러기 수비대 저주를 자신이 받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원투데이 하는 인물로 그려져 보상심리로 12지에게 히스테리 부리는 미친 남자로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구작에서 보여준 작중 행적이 TV에서 자주 보이는 아니 정신병원 가서 치료 받으셔야죠 하면 지금 날 미친 사람을 모르는가 할 것 같은 정신병자 느낌입니다. 어쨌든 신작에서는 송인영은 여자로 태어났지만 태어날 때부터 남자로 길러졌고 인영이가 남자로 길러진 이유는 이 만화 여자 인성 탑티어에 드는 인물인 소마렌, 송인영의 친모 때문입니다. 송인영의 친모, 이 사람은 그냥 샹년이에요. 이 샹년이는 송치지만 차녀 출신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전대당주인 인영 아빠가 죽음의 문턱에서 외로워하는 걸 파고들어 결혼에 꼴이 나였지만 인영이를 임신한 걸 알고 딸을 질투합니다. 물론 실제로도 남편이 딸을 사랑하는 모습을 질투해 딸을 여자로서 보는 엄마도 종종 있다는데 샹년이의 케이스는 암흑진화한 스컬그레이몬급으로 심각해 인영이의 신으로서의 인생을 부정하고 다른 사람이 사랑해주니 내가 사랑 안 해도 되잖아 라는 개샹마이의 스탠스를 유지하며 남편 인중 때도 시체 옆에서 쳐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밑에 시녀들도 젊은 층 노년층으로 파벌 싸움도 하죠. 거기에 애가 다 커서 칼 들고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이런 세상에 나오자마자 엄마가 미워하는 송인영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짱구보다 못 말리는 개 심각한 천방지축이 돼버려서 전지 이주 콤보와 세컨 플로어 다이빙 푸스를 보여주는 사탄도 울고가 인성을 보여줍니다. 물론 여기서 아니 그러면 거기서 도망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인형이와 꾸러기 수비대 사이에는 운명의 붉은 실 같은 납치용 포승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신의 말은 거역할 수 없어 자기 여친 감금당한 걸 알고 개빡쳐서 지방기둥 부시면서 당당하게 나갔던 우석이도 돌아와 한마디에 내가 좀 너무 화냈나 하는 소심이 마냥 뒤도는 모습도 보여줬죠. 어쨌든 이런 12지와 신 사이의 관계는 끈끈하게 엮여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 남 잘 사귀는 꼴 못 볼 것 같은 솔로부대 인형이는 연인 관계는 또 어마무시한 내로남불 끝판왕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 엄마 때문에 여성 혐오가 생겨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고 엄마가 사상건건 견제해서 자기가 신이 아니면 별게 아니라고 생각되는지 신과 12지의 유대에 집착이 장난 없어 남자 12지에게 앵기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그런 상황 저주라고 불리는 꾸러기 수비대 연애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하토리는 용이지만 해마의 모습인 것과 12지 중 닭은 이미 옛날에 저주가 풀려 사람이 된 것, 그리고 원래 약속도 야 얘 지금 하면 못 본대 오늘이 마지막이래가 치트키인 것처럼 12지가 한 세대 전부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느슨해진 저주 속 닭은 진짜 뜬금없이 저주가 풀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장면을 목격한 인형이는 가뜩이나 엄마랑 파벌 싸움하는데 신으로서의 위치가 위태로워지는 게 보이면 안 된다고 하는 정신적 타격이 컸는지 닭에게 자신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모습에 닭은 아직 12지의 인연이 남았는지 아니면 작은 소녀가 그리 펑펑 우는 게 미안해서인지 애니메이션 막바지까지 인형의 곁에 나오며 색팔을 합니다. 씨발? 진짜 묘사가 둘이 잤다는 묘사가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일 때문에 빡친 게 검은 개인 소마 시구레, 한국판 송시호입니다. 시호는 구작에서는 약간 야비하지만 그래도 인성 좋은 동네 형 같은 느낌으로 나왔던 캐릭터인데요. 하지만 원작에서는 모든 판을 짰던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캐릭터입니다. 시호는 꾸러기 수비대 저주와 어울리지 않게 화목한 집안에 태어나 평탄하게 자랐지만 12지 저주를 들켜도 별 느낌이 없다는 듯이 행동하는 태생부터 꼬인 캐릭터입니다. 그런 시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스피레이션이 떠오른 게 인형이가 잉태되었을 때, 이때도 신과 12지의 연결고리 때문에 당시 존재하던 12지는 신의 탄생을 느꼈죠. 그런 상황 어린 시절 어서 배웠는지 저점 매수를 하려고 자기를 좋아하는 질문에 누구보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며 꽃말이 멘트와 같은 뜻인 동백꽃을 주는 로맨티스트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세슈마로 저리 가라는 로맨티스트 팍스 도그지만 똘끼가 광기가 되는 건 한순간으로 커서 닭이랑 인형이가 어울리는 걸 보고 시우는 인형이 엄마인 샹년이와 잠을 잡니다. 뭐? 엄마랑? 이유는 질투심 유발이고요. 그럼 맘마미아한 인성 때문에 본가에서 쫓겨나서 본가랑 멀리 떨어진 산골짜기 집에서 첫 등장합니다. 거기에 아까 말한 후르츠 바스켓이라는 판을 짜며 하는 행동들은 모두 12지를 보는 인형이가 아닌 나를 보는 인형이 느낌의 독점용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의 목표인 마음의 봄날은 아직 멀어서 얼어붙은 땅속에 웅크려 싹이 틀 때까지 기다렸던 시오. 하지만 그런 싹이 트는 과정에서 보여준 것들은 짝사랑녀 엄마랑 자거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을 신경 안 썼던 일들 뿐이라 주위에서는 혀를 차는 장면도 있었죠. 그래서 원작 팬들이 구작을 보면 제일 괴리감이 느끼는 장면이 구작 마지막쯤 수정이가 괴물이 된 대여비를 쫓아갈 때 시우는 수정이에게 미안하다며 절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봐도 얘는 누구에게든 머리를 숙일 위인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구작에는 안 나오는 인성이 쥐어터져 갱생이 불가능한데 갱생된 캐릭터들. 하지만 후루바 최고의 물음표는 주인공 삼각관계입니다. 결론부터 말해서 이 둘 중 누구와 이어졌냐? 결론은 대여비입니다. 물론 이 둘은 K 패치하면 장금이의 꿉 민정호 장수로, 잼민 패치하면 하걸레니스 선우비약 차시영 느낌의 삼각관계지만 작가가 원래부터 대여비를 밀고 있어서 처음에 수정이가 엄마한테 12지 얘기를 들으며 고양이가 체해가 됐다고 하는 장면이나 수정이가 후르츠 바스켓이라는 놀이를 하면서 과일도 아닌 주먹밥 역할하면서 왕따당할 때 대여비도 비슷하게 고양이라는 이유로 왕따당하는 비슷한 처지끼리의 두 사람이라 어찌 보면 초반부터 떡밥을 뿌려서 결말까지 알고 보시면 다 보이고 이미 중반부 수학여행 때 대여비에 대한 마음을 눈치 밥 말아먹은 수정이도 티낼 정도로 묘사돼서 확정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유진이의 처분입니다. 초반부터 재패니즈 삼각김밥의 내용물은 뒤에 있다는 말을 하며 서로서로 부러워하는 걸 보여준 대여비와 유진이. 유진이는 초반에는 12지에 들어오려는 대여비가 이해가 안 돼 대여비에게 겉으로는 차갑게 됐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쥐는 12지 중 첫 번째라 특별했습니다. 왜 꾸러기 수비대도 맨날 쥐가 혼자 막 다 해먹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인형이를 제일 가까이서 만났지만 인형이는 닭 때문에 정병도 들었는지 미치아 가동한테 넌 엄마한테 버려졌다는 패드립도 치게 됩니다. 그런 상황 대여비는 집안 사람들한테 경멸당해 까칠해져 유진이 보면 으르렁거리고 엄마는 자기 말대로 안 하면 샴샤대기 갈기는 상황에 인형이는 어린 시절부터 가스라이팅 오지게 해버려 자기의 장난감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지만 엄마는 글렀고 형은 태생부터 머릿속에 꽃받친 쌉간종이지만 사회성이 결여된 마이에이에 사람의 감정에 관심 없는 암묵진한 ENTP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나가 일과 사랑을 하며 사회성이 생겨 ENFP라도 됐는지 그때 동생에게 했던 일을 미안해해서 현재는 화목한 형제의 모습을 보여주죠. 헌데 이게 아쉬운 게 만화책에서는 과거에 상처 줬던 사람에게 미안해하며 불안한 모습도 보여주는데 애니는 마지막 시즌을 너무 함축해서 그냥 머리에 꽃 달린 4차원 신스틸러 느낌으로 표현해 아쉬운 것 같네요. 어쨌든 그런 불우한 미취학 시절을 보내고 간 학창시절에는 처음 사귄 친구한테 모습을 들켜 친구들을 잃어버리기까지 한 유진이. 유진이는 그때 현타가 왔는지 시호의 추천으로 남녀공학으로 학교 가며 반항하는 게 후루바의 시작점입니다. 근데 시작부터 함께하고 썸타고 삼각관계하고 할 거 다 했던 유진이. 하지만 유진이는 학생의 에피소드에 나오는 웬 듣보랑 이어집니다. 근데 이거야 어차피 남편은 대여비 어남대라 그러려니 하는데 진짜 문제는 유진이가 수정이에게 느꼈던 감정을 표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수정이 얘기하면서 말을 이어가다 끝에는 お母さんみたいに
오 마이 갓, 마우스 마미! 수정이한테 작살 눈빛 보내며 위로해주고 얼굴 붉히고 납치할 거라고 꼬리 오지게 치면서 시청자들 너무 기뻐 가슴 설레게 만들었던 얼굴에 살짝 어린 모든 것을 녹이는 그 미소 같은 모든 것들이 마미 드립 치면서 모성애로 부정당했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활용 정정을 찍은 건 그 말을 들어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후르츠 최고의 노잼 에피소드 학생의 에피소드에 등장하고 후에 유진이가 이루어진 여자아이의 의붓 형제로 직함은 부회장입니다. 이놈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남 생각 안 하는 소시오패스 느낌이 강한 놈으로 애니아 최대 수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물입니다. 그 이유는 신 애니아 되며 민폐는 오지지만 친구는 생각하며 옆에서 힘이 돼주는 유쾌한 민폐 덩어리 느낌으로 바뀌었지만 추액된 원작의 내용에서는 이놈의 인성이 나오는데 장난이 없습니다. 수정의 엄마는 졸음운전 차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차사고를 낸 게 이 친구 여자친구의 아버지로 대충 예비 장인어른입니다. 어쨌든 그 장인어른도 돌아가셨는데 그런 가해자 유족은 입 싹 닫고 있어도 모자랄 망정에 자기 여자친구도 아버지를 잃었는데 수정이가 엄마를 잃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짜증이 났답니다. 와우, that's amazing! 거기에 이 어메이징한 소시오패스는 열받는다면 이따구를 말하는데 요약하면 너만 불쌍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청승 좀 그만 떨라는 겁니다. 엄마가 죽었는데? 피해자 유가족이? 솔직히 100번 양보해서 유진이가 안되면 뭐 어때요. 근데 얘는 자기가 모성애를 찾던 마미에게 이딴 말을 한 놈과 절친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아직 인형이의 가스라이팅 때문에 아직도 마인드 크래시 당한 게 분명한데요. 이런 식으로 삼각관계 남주에서 친구 잘못 사귀어서 이미지 날아간 유진이 진짜 씁쓸하네요. 오늘은 이렇게 후르츠 바스켓에 대해 또 시비를 봤는데요. 일단은 어케어케 낑겨 맞춰서 12지 캐릭터들의 트라우마를 다 말해본 것 같지만 이 만화는 힐링 만화의 탈을 쓰는 세계 최고의 심리상담가의 성장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세상에 나쁜 12지는 없다로 시작해 보면서 머리 찢어질 것 같은 금 쪽에 암흑진압한 금 쫙쫙이 송인형의 갱생까지 이런 세계 최고의 심리상담사의 성장 과정을 그린 애니메이션 후르츠 바스켓 강력 추천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